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챗GPT-4에 새로운 기능이 나왔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터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챗GPT에게 파일을 올리고 그 파일에서 필요한 기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주고 그 결과까지 보여주는, 그리고 파일로 또 저장해주는 어마어마한 기능이 새로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거를 실행하시려면 여기 챗GPT에 가셔서 세팅에 들어가십니다. 세팅에 들어가면 베타 피처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파이썬 코드도 짤 수 있고 여러 가지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고 이미지 변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드 파일을 아예 수정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선택을 하시고 챗GPT-4에 가셔서 이 부분 코드 인터프리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파일을 올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파일을 올려보냐면 대부분 캐글이라 그래서 데이터셋을 주고 이걸 가지고 원하는 기능의 프로그램을 구현한 다음에 가장 성과가 좋은 팀에게 시상을 해주는 그런 항상 그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데이터셋을 몇 개 받습니다. 전 유튜브 데이터셋이랑 자동차 데이터셋을 미리 받아놨거든요. 근데 어떤 데이터셋인지 전 잘 몰라요. 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탐색 분석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걸 EDA라 그러거든요. Exploratory Data Analysis라 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요걸 여신 다음에 제가 여기다 해놨기 때문에 우선은 오토모티브 그 자동차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해볼게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탐색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워킹하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이 데이터셋을 입력받아서 이 데이터 내부를 분석한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떠한 통계치가 있는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줄 겁니다. 이 데이터셋 안에는 이제 칼럼이 있는데요. 이러한 테이블에서 이런 칼럼 내용이 있고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의 기본적인 통계적 정보와 결측지, 데이터 유형 등을 살펴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평균값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칼럼에 있는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지금 쫙쫙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show work 하면 이게 사실은 EDA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항상 짰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걸 얘가 대신 한 다음에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데이터에 대한 분포, 데이터에 대한 주요 정보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측지 데이터 같은 거 데이터 클렌징 할 때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측지 데이터도 찾아주는 거죠. 이거 파이썬으로 데이터에 대한 사전 분석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도움이 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시각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때문에 위 데이터셋에서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중요한 사항 몇 개만 알려줘. 그러니까 위 데이터셋에서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 중 중요한 사항 몇 개만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에서 이미지적으로 시각적으로 데이터의 어떤 분포라던가 어떤 형상이라던가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프 분석인데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갤런당 마일수를 나타내는데 자동차 연비를 의미하는데 분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 그 다음에 마력 분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관행렬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히트맵으로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부터는 이제 결과 보고서를 조금 더 쓰는데 시간을 집중할 수가 있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네,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CSV 파일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게 가능하고, 만약에 여기 이제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분석을 해달라 그러면 또 어떤 게 나올지 볼게요. 이 데이터를 워드 클라우드 뭔지 아시죠? 그대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그 왜 단어들이 구름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텍스트들의 단어의 빈도를 가지고 가장 큰 글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의 단어가 크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시각적인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mp4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GIF 파일로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 mp4
파일을 변환해줘 라고 하면 이제 이 동영상을 GIF 파일로 변환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코드를 딱 보시면 이 동영상을 가지고 GIF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코드를 실제로 수행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과가 나온 거를 좀 이따가 제가 GIF 파일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변환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누르면 지금 GIF 파일이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또 뭘 하실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사이즈 변환을 할 때 이 이미지를 하나 올리고 제가 이 PNG 이미지를 이 여자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360 곱하기 보통 이렇게 카카오톡 이모티콘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 픽셀로 좀 변환해줘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원래는 어떤 크기냐면 이렇게 네모나지가 않고 좀 세로로 길쭉한 형태인데요. 얘를 가지고 변경됐다고 합니다. 다운로드 받아보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모나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변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진에 주로 어떤 컬러 코드가 쓰였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위 사진에 사용된 컬러 코드를 알려줘 라고 하면 여기에 이미 이 사진에 들어있는 컬러 코드 자체를 아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분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주 빠르게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10가지 색상 코드를 아예 알려주고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명령어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거를 파일을 받아봤거든요.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에서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설명해줘, 아니면 얘에 대해서 그래프 형태로 크리에이트해줘, 차트 형태로 보여줘, 히트맵 형태로 보여줘라는 걸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미지 분석에 있어서도 컬러 팔레트 하고 이거를 PNG 형태로 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방금 했던 명령어를 표로 구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위 사진을 PNG 형태로 해달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컬러 코드가 실질적으로 그 PNG 형태로 그 컬러들이 직접 팔레트 형태로 구현된 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컬러를 뽑고 대표적인 색상이 있는 컬러를 뽑고 그거를 PNG 형태로 컬러 팔레트 형태로 뽑아줄 겁니다. 네, 색상 팔레트를 성공적으로 생성하고 PNG 파일로 내보냈다고 하네요. 네, 가장 빈도가 높은 색상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PDF 문서를 올린 다음에 이 PDF 문서에 대한 내용도 설명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웹사이트를 웹문서를 PDF 형태로 변환시킨 다음에 빙챗한테 PDF를 읽어서 해석하게 해줘, 또는 챗 PDF에 불러서 해석하게 해줘, 그런 걸 했었잖아요. 여기에 PDF를 올린 다음에 이 PDF 문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줘 라고 하면 빙챗이랑 챗 PDF처럼 이 문서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가 띄는 그림에 대해서 똑같이 생성할 수 있는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미드저니에 넣어야 되는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제가 미드저니에 가서 직접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실행을 해봤더니 그 뛰는 학생과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뛰는 학생에 대한 이미지는 이 이미지였거든요.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 이미지를 그대로 생성할 수 있는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캐릭터는 어떤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는 뭘 갖고 있고 백그라운드는 뭘 갖고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해볼게요. 1부터 100까지 소수를 찾아주고 이 소수를 다 더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그리고 실행해줘 라고 하면 1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소수절을 다 찾아주고요. 소수는 뭐가 있고 실제로 보면 여기 안에서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 짠 다음에 이걸 직접 실행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짜는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피보나치 수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걸 올라가는데 한 계단씩 두 계단씩 또는 한 계단과 두 계단 섞어서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걸 피보나치 수열로 풀어가는 과정을 한번 프로그램을 짜고 결과를 보여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계단을 한 계단씩 두 계단씩 또는 한 계단 두 계단 섞어서 올라가는 방법은 총 89가지입니다. 네, 잘 풀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결과를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도 올릴 수가 있고 동영상도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있는 것처럼 이미지에 대한 파일 타입에 대해서 변환시키는 거라던가, 이미지를 크롭한다라던가, 이미지를 버티컬로 잘라줘라고 한다던가, 사이즈 변환한다던가, 데이터의 분석을 한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챗GPT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챗GPT에 새로 나온 코드 인터프리터를 활용해서 파일을 직접 올리고 내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작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제가 또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